여러분, 스레드와 트위터가 한판 붙었습니다. 과연 스레드는 트위터를 대체하는 SNS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레드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더보기란에 타임스탬프를 찍어 놓았습니다. 스레드의 특징과 사용 방법, 스레드 용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좌표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세요. 스레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출시한 텍스트 기반 SNS입니다. 트위터를 겨냥해 출시됐다고 하여 트위터 대항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메타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친구나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텍스트 중심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 것이라고 스레드를 소개했습니다. 스레드는 7월 6일에 출시되고 16시간 만에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사실을 저커버그가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이틀 만에 7천만 명을 찍는가 하면 일주일도 안 된 닷새 만에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챗 GPT도 5일 만에 100만 명의 이용자를 모았는데요. 이와 비교하면 현재 스레드의 성장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인지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빌 게이츠, 앨런 드제너러스, 넷플릭스, 마블 스튜디오 등 여러 유명 인사들과 브랜드도 스레드의 계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레드가 출시되기 전 트위터 상황을 먼저 보면 이미 트위터는 사용자들의 반감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운영 방침을 변경해 기존 트위터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가장 반발이 컸던 것은 유료화 정책과 열람 가능한 트윗수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기존 트위터의 색깔을 잃게 되자 두터웠던 트위터의 팬층도 서서히 다른 SNS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트위터가 주춤할 때 딱 스레드가 등장한 것이죠. 이런 스레드의 등장에 트위터 측에서도 쉬지 않고 견제 발언을 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재미난 티키타카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도 스레드의 홍보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레드가 인기인 이유는 인스타그램과의 연동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트위터와 유사한 구조로 익숙하다 등의 편리한 특징도 한몫을 할 것 같은데요. 이 특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외에도 푸브스지에서 스레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8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메타에 대한 신뢰, 인스타그램 연동으로 콜드 스타트 해소, 트위터 대체 서비스 결여 등의 요인을 꼽았습니다. 스레드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자 트위터 쪽에서도 당연히 반응이 있었는데요. 트위터 CEO인 야카리노는 스레드가 출시되고 여러분의 트위터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대체될 수 없어요. 우리는 종종 모방되기는 하지만 트위터 커뮤니티는 결코 복제될 수 없습니다. 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는데요. 스레드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스레드를 저격한 말 같죠? 그리고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논쟁도 많은 주목을 받는데요. 트위터는 메타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전직 트위터 직원들을 이용해 스레드 앱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메타 측은 스레드 개발팀에는 트위터 직원 출신이 아무도 없다며 스레드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스레드의 특징을 살펴보기 앞서 새로 출시된 앱인 만큼 메뉴 및 화면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는 홈, 검색, 글쓰기, 활동 내역, 프로필 탭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사용자들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의 게시물도 나옵니다. 현재 저한테 뜨는 게시물을 보면 아직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뜨는 게시물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관심 없는 게시물들이 많이 뜨니까 보기가 싫어지던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별로였습니다. 사람들의 게시물 아래에는 좋아요, 답글, 리포스트와 인용,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답글 수와 좋아요 수가 아래에 보이는데요. 참고로 좋아요 수는 숨길 수도 있어요. 게시물로 들어가면 아래에 답글이 달려 있는데요. 이 답글들도 좋아요, 답글, 리포스트,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트위터와 유사한 구조이죠. 특히 텍스트 중심 SNS에 걸맞게 사진보다 텍스트가 위쪽에 위치하는데요. 사진을 먼저 보게 되던 인스타그램과 달리 글이 먼저 읽힙니다. 검색 탭에서는 검색창 아래로 추천 사용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버튼을 눌러 게시물을 작성하고요. 사진, 영상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활동 내역 탭에 들어가 보면 종류에 따라 알림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수많은 알림들이 섞이지 않고 정돈되어 있어서 편해 보입니다. 프로필 탭은 인스타그램의 내 피드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 상단 지구본같이 생긴 버튼은 개인정보 설정 버튼으로 공개 범위, 언급 허용 대상,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인스타그램 로고를 클릭하면 인스타그램으로 이동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스레드 피드에서 인스타그램 로고를 클릭하게 되면 그 사용자의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스레드 피드에서 인스타그램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팔로우 항목으로 팔로워 수만 보입니다. 클릭해 들어가야 팔로잉 항목도 보이는데요. 팔로워와 팔로잉 수를 신경 쓰게 되던 인스타그램의 단점이 보완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로필 편집 기능은 카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레드 부분은 내가 업로드한 게시물을 모아둔 부분인데요. 직접 쓴 게시물은 물론 리포스트와 인용도 모두 여기에 표시됩니다. 갤러리 형식이 아닌 아래로 스크롤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답글은 게시물에 내가 남긴 답글들을 모두 모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답글을 단 콘텐츠가 있으면 그 아래에 내가 남긴 답글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피드에 리포스트, 인용, 답글 등 사소한 것들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보니 나를 기록하고 보는 인스타그램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게시물들이 일회성의 성격을 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누가 내 피드에 와서 무슨 말들을 했는지 쭉 볼 것 같지도 않고 부담이 덜한 것이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 특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스레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스레드의 특징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만 있다면 별다른 가입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특징이 사용자들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는 계정들을 그대로 팔로우할 수도 있고요. 스레드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스레드로 이동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스레드가 이용자를 유지하려는 수법일까요? 주의할 점은 스레드 계정을 삭제하려면 인스타그램의 계정도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스레드 계정만 비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내에서 여러 계정을 만들어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레드 텍스트 기반 SNS다 보니 글로만 게시물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필수로 업로드해야 게시물을 쓸 수 있는 인스타그램의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잘 나온 사진과 감성적인 멘트 등을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피드를 멋지게 잘 살고 있는 나로 꾸미는 것으로 활용되는데요. 이 점 때문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트위터는 더 개인적이고 가벼운 느낌이 강합니다. 정말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더 자유롭고 자신의 개성이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스레드도 그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게시물 한 개당 글자 수는 500자 이내, 사진은 10장, 영상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4대5와 1대1의 비율로만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었죠. 스레드는 다양한 사진의 비율을 그대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찍은 멋진 사진을 잘리는 부분 없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의 사이즈나 길이 편집은 할 수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스토리나 프로필에 링크를 걸어둬서 유입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레드는 게시물과 댓글에서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스레드는 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삭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포스트와 인용 기능이 있는데요. 트위터의 리트윗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스레드에 업로드된 콘텐츠들은 스레드 내에서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나 피드로 바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좋아요 수 숨기기, 게시물 복사하기가 가능합니다. 홈에는 내가 팔로우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들의 게시물도 뜹니다. 모르는 사람들과도 거리낌 없이 소통을 하는 구조로 소통의 장이라는 컨셉을 미려는 의도 같은데요. 이 부분이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DM 같은 메신저 기능은 없습니다. 인물 태그 기능은 있지만 해시태그를 다는 기능도 없고요. 그래서 검색 역시 계정 검색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스레드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앱을 실행하면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동이 되는데요. 저는 공개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의 팔로우도 그대로 유지하는 설정으로 스레드를 시작해볼게요. 만약 팔로우를 연동 안 했다가 뒤늦게 하고 싶어졌다면 팔로잉 탭에서 모두 보기를 클릭해 모두 팔로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내 프로필에 생긴 스레드 코드를 눌러서도 스레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숫자로 되어 있어서 가입 순서를 나타냈었는데요. 이미 많은 사용자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단 가운데 버튼으로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사진, 영상을 첨부해 게시물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 내 게시물에 답글을 달 수 있는 사람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은 스레드의 게시물 형태를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먼저 리포스트입니다. 간단하게 내 스레드 피드에 공유하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사용자의 콘텐츠가 제 피드에 그대로 업로드된 거 보이시죠? 인용하기는 이 사람의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오되 거기에 내가 코멘트를 달아 공유하는 행위로 보면 됩니다. 내 코멘트는 글, 사진, 영상을 추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포스트와 인용하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활동은 게시물뿐만 아니라 답글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는 인스타그램과 연동성이 좋다고 했죠. 종이 비행기 버튼을 클릭해서 인스타그램을 스토리나 피드에 스레드 게시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역시 답글에서도 가능합니다. 특정 사용자의 게시물이 업로드됐다는 소식을 알림받고 싶다면 그 사람 피드 우측 상단에 종 모양 버튼으로 알림 설정을 해두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스레드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보너스로 스레드 용어를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스팔은 스레드 팔로우, 스팔완, 스완은 스레드 팔로우 완료, 스토커는 좋아요만 누르는 사람, 뜨글놈은 스레드에 글을 쓰는 사람, 스님은 스팔은 했지만 아직 어색한 사이, 스팔놈은 내적 친밀감이 쌓여 편안한 사이, 스팔 취했냐는 스레드 팔로우 취소했냐는 등 재미있는 용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새로운 SNS들이 꽤나 등장했었습니다. 그중 클럽하우스와 본디가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기존 SNS를 대체할 새로운 SNS 시대가 열리는가 했지만 두 서비스 모두 그 인기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특히 클럽하우스는 아무 논란이 없었음에도 현재는 쓰는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습니다. 이번 스레드 역시 잠깐의 붐으로 끝날지 새로운 SNS 시대의 시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고 인스타그램만 사용하는 유저로서 현재 스레드와 낯을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편하게 소통하는 구조도 아직 어색한데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조금 공부하니 금방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스레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